지위가 높아질수록 말은 낮아져야 한다. 나는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이 말의 진짜 무게를 똑똑히 보아왔다. 사람의 말투는 그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어떤 말투를 쓰느냐가 그 사람의 깊이를 결정한다. 젊은 시절 나는 매일 새벽 어둠 속에서 기계 소리와 먼지 냄새를 맞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 현장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배웠다. 세상은 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도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수천 명을 만나면서 확인한 건 진짜 큰 사람일수록 말투가 부드럽고 겉으로만 공손한 사람일수록 마음은 딱딱하다는 진실이었다. 어느 날 새벽 본사 간부 한 명이 예고 없이 현장으로 내려왔다. 그는 비싼 양복 대신 오래된 작업복을 입고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기술자들에게 다가가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오늘도 고생 많습니다. 그 말투에는 과장이 없었고 사람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직접 종이컵 커피를 돌렸고 누구 앞에서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진짜 존댓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높은 자리에 있든 없든 똑같이 공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였다. 그 이후 나는 말의 높낮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수고했네. 덕분이야. 이 짧은 두 문장이 현장의 공기를 바꾸는 것을 직접 보았다. 사람들은 인정받는 순간 스스로 움직였다. 돈보다 강한 동기부여는 바로 존중받는 느낌이었다. 정주영은 늘 말했다.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움직인다. 나는 이 말을 수백 번 증명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봤다. 말투 하나가 사람의 일하는 방식, 표정, 속도까지 바꾸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가? 윗사람에게만 공손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거칠지 않은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만 예의를 차리는 건 아닌가? 진짜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 그리고 그 태도가 결국 당신의 관계, 조직, 인생을 만든다. 현장에서 오래 일해 보면 말투 하나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분명해진다. 특히 리더의 말투는 조직 전체의 분위기와 속도를 바꾼다.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다. 어느 날 새벽 현장은 평소처럼 기계 소리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하루 준비로 분주했다. 그때 본사 간부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그는 정장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마치 현장에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는 기술자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오늘도 고생 많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직접 종이컵 커피를 건네며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다. 상대의 직급을 가리지 않는 그의 태도는 강요된 예의가 아니라 습관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미소가 번졌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먼저 다가온 것이다. 그 순간 현장의 공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작업자들은 자세를 바로 세우고 준비하는 동작이 전보다 자연스러워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공손함이 왜 힘이 되는지 직접 깨달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회의실에서도 현장에서도 그의 말투는 변하지 않았다. 사장이든 막내 직원이든 모두에게 같은 목소리, 같은 태도로 대했다. 수고했네. 덕분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조금 더 빨리 움직였고 누군가는 더 꼼꼼히 일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태도의 증거라는 것을. 그리고 존중은 지시보다 강한 동력이라는 것을. 사람은 명령에 움직이기도 하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더 크게 움직인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힘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말투였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리더와 함께할 때 기꺼이 에너지를 쏟는다. 내가 만약 그날 그 간부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아마도 나는 지금보다 훨씬 딱딱하고 무뚝뚝한 리더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장면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리더십은 목소리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나는 그 후 어떤 자리에서도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다. 오늘도 고생 많습니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했다. 놀랍게도 말투를 바꾸자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내 주변의 공기가 바뀌었고 일의 흐름도 훨씬 부드러워졌다.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당신의 말은 지금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당신의 말투는 존중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불신을 만들고 있는가? 말투는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차이가 사람의 마음을 결정짓는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조직의 성과와 리더의 미래를 결정한다. 현장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또 있다. 두 명의 소장, 비슷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의 말투가 어떻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나는 그 당시 막내 직원이었고 매일 흙먼지 속에서 부품을 나르며 경험을 쌓던 시기였다. 첫 번째 소장은 누구에게나 공손한 말투를 썼다. 기술자든 인부든 막내든 상관없이 이름 뒤에 항상 님을 붙였다. 김 반장님, 이 부분 부탁드립니다. 시간 되시면 이쪽도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그의 말투는 억지스러움 없이 편안했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지시하기보다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를 보였고 사람들은 그 한마디에 어깨를 펴고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반면 두 번째 소장은 정반대였다. 말투는 항상 명령조였고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야, 이거 언제 끝나? 그렇게밖에 못해? 다시 해. 그는 현장을 원래 그런 곳이라 말하며 거칠게 말하는 것이 실력의 증거인 듯 행동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리더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투에 점점 지쳐갔다. 석 달이 지나자 결과가 확연히 드러났다. 첫 번째 소장이 맡은 현장은 분위기가 밝았다. 서로 돕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서는 사람이 많았다. 작업 속도는 계획보다 빠르게 나갔고 품질도 안정적이었다. 반면 두 번째 소장의 현장은 정반대였다. 사람들은 최소한의 일만 했다. 누가 도와달라고 해도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자주 들렸다.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겨졌고 결국 일정은 계속 밀렸다. 클레임은 쌓였고 모두가 지쳐 있었다. 그때 나는 명확히 깨달았다. 공손함은 약함이 아니라 투자다. 정중한 말투는 당위 효율이 아니라 장기 신뢰를 만드는 방식이었다. 사람은 존중받을 때 움직이고 무시당할 때 멈춘다. 세월이 흐르고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리더를 보았다. 오래 버티는 리더는 공통점이 있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말투에서 일관된 존중이 느껴진다는 것. 그런 리더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남았다. 그렇다면 두 소장의 결과는 어땠을까? 첫 번째 소장은 결국 회사 핵심 리더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힘들어도 가치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투로 쌓은 신뢰가 그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반면 두 번째 소장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 일은 잘했지만 아무도 그의 곁에 남지 않았다. 사람들이 떠난 리더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능력은 있었지만 신뢰를 잃은 것이 치명적이었다.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의 말투는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 사람들이 당신과 일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당신의 말투 때문에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가? 말투는 사소해 보이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위험한 흉기다. 누군가는 말투 하나로 인생을 세우고 누군가는 말투 하나로 인생을 무너뜨린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내일 당신 곁에 남는 사람을 결정한다. 현장에서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다. 공손함은 예의가 아니라 투자이며 그 투자에는 반드시 복리가 붙는다. 사람들은 흔히 공손함을 부드러움 혹은 약함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중한 말투가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결국 성과와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된다. 나는 30대 초반 여러 팀을 동시에 관리하던 시절 아주 단순한 실외럼을 해본 적이 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현장에서 마주치는 모든 이에게 오늘도 고생 많습니다. 덕분에 일정이 잘 맞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반드시 한 번씩 건네기로 한 것이다. 처음 며칠은 직원들이 어색해했다. 갑자기 바뀐 내 말투가 낯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생겼다. 사람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작업 준비가 빨라졌으며 작은 문제는 먼저 해결해 놓는 일이 늘어났다. 그때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감사는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연료라는 것을. 말투 하나가 조직의 속도를 바꾸고 있었다. 한 달 후 현장 전체 생산성은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 누군가는 말하길 회장님이 분위기를 바꿨다고 했지만 실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꾼 건 지시가 아닌 말투였다. 나는 그때부터 인간관계를 금융의 복리처럼 보게 되었다. 오늘의 공손한 한마디가 내일의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몇 년 뒤 위기에서 당신을 지켜준다. 말투는 누적된다. 좋은 말은 자산이 되고 거친 말은 부채가 된다. 예를 들어보자. 수고했네. 덕분이야. 이 말은 신뢰를 조금씩 쌓는다. 반면 왜 이것밖에 못해? 이 말은 상대의 마음에서 신뢰를 조금씩 깎아낸다. 하루는 작아 보이지만 1년, 3년, 1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엄청난 거리가 된다. 위기 상황에서 누가 당신을 위해 움직여줄 것인가? 누가 등을 돌릴 것인가? 모두 이 말투의 축적에서 결정된다. 나는 수많은 리더를 보았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다. 직급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존중을 베풀었다. 그 존중이 사람들을 붙잡았고 그 신뢰가 그들을 리더의 자리에 계속 남게 했다. 반대로 명령만 앞세우고 거친 말투를 효율이라 착각하던 리더들은 초반에는 빨랐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다. 사람이 떠나는 순간 그의 능력은 무력해졌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늘 말한다. 공손함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최고의 자산이다. 말을 낮추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은 그를 높여준다. 당신도 오늘 말 한마디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보라. 그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회의실이 아니라 식사 자리에서 드러난다. 평소에는 품격 있어 보이고 말투도 조심스러운 사람이 밥상 앞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나는 젊은 시절 여러 협력사와의 만찬 자리에 자주 참석했는데 그중 한 장면은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난다. 서울 을지로의 한정식집이었다. 중요한 미팅이 끝난 뒤 회장, 임원, 협력사 대표, 심지어 신입 직원들까지 섞여 앉아 식사를 하던 자리였다. 분위기는 겉보기에는 차분했고 모두 예의를 갖추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한 사람의 본심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 품격 있는 경영인이라 소개되곤 하던 한 협력사 대표가
종업원이 음식을 내오자 무표정하게 말했다. 이거 식었잖아. 다시 가져와요. 말투는 딱딱했고 고맙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 술이 들어가자 그의 목소리는 더 거칠어졌다. 좀 빨리 가져오라니까. 왜 이렇게 느려? 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대신 마치 지위를 대하는 듯했다. 그의 공손함은 오직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었다. 평소의 부드러운 말투는 카메라 앞에서만 존재하는 가면이었다. 반면 맞은편 테이블에서는 정반대의 장면이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임원이 신입 직원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 처음 참석하셨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는 종업원에게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맛있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투에는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상대를 낮추려는 경멸도 없었다. 그는 자리를 장악하려 하지 않고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젊은 임원의 태도에서 진짜 리더십을 보았다. 리더십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고 말투에 담긴 존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런 패턴을 수없이 보았다. 종업원에게 반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조직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켰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말투는 결국 자신을 고립시켰다. 반면 누구에게나 같은 태도로 대하는 사람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나는 임원들에게 늘 말했다. 식사 자리에서의 한마디가 당신의 10년 경력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나 명함, 혹은 직급으로는 감출 수 없지만 식사 자리에서는 무심코 나오는 말투가 그 사람의 본색을 드러낸다. 나 역시 여러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고생 많았소. 덕분에 잘 돌아가고 있네. 직원들의 표정은 금세 바뀌었다. 그들의 마음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존중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은 감정으로 일하고 감정은 태도에 반응한다. 식사 자리는 그래서 무섭다. 가면이 벗겨지는 곳이며 사람의 깊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다. 누군가를 낮추며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결국 누구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공손함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오래 기억되고 오래 신뢰받는다. 나는 평생 그 사실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았다. 말투는 결국 사람의 본심을 비춘다. 그리고 그 본심이 그의 인생을 만든다. 말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막상 실천하려 하면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직접 사용해보고 회의실 식사 자리 현장, 어디에서나 통했던 공손함의 실전 말투 5가지를 정리했다. 이 5문장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고 신뢰를 쌓는 실제 도구였다. 오늘도 고생 많습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문장이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수고를 알아채 주는 순간 마음이 풀리고 행동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진다. 나는 이 말을 아침마다 모든 직원에게 건넸다. 직급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똑같이 말했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처럼 보이지만 그 한마디가 하루의 분위기를 바꾼다.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다. 덕분에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다. 이 문장은 상대의 기여를 인정하는 동시에 스스로 더 잘하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다. 나는 문제가 해결될 때뿐 아니라 작은 도움을 받았을 때도 이 말을 썼다. 덕분에 일정이 맞았습니다. 덕분에 사고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마음속에 신뢰를 쌓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리더십의 핵심은 명령이 아니라 동행이다. 이 말은 리더가 사람을 수단이 아닌 동료로 바라보는 태도를 보여준다.
내가 이 문장을 처음 현장에서 사용했을 때 기술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이 이런 말을. 그 놀라움은 곧 신뢰로 바뀌었다. 사람은 같이 가겠다고 말하는 리더를 자연스럽게 따른다. 이 한마디는 책임을 떠넘기는 대신 신뢰를 함께 짊어지는 힘을 준다. 시간 괜찮으시면 조금만 도와주시겠습니까? 부탁의 기술이다. 현장에서 흔히 들리는 말은 이거 빨리 해. 오늘 안에 끝내. 이런 말투는 상대를 움직이게 하지만 마음은 닫아버린다. 반면 시간 괜찮으시면 이라는 말은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표현이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어지면 상대는 명령이 아닌 협력 요청으로 받아들인다. 그 결과 책임을 미루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생긴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최고의 문장이다. 수고를 인정해주고 기여를 감사하며 그날의 피로를 따뜻하게 감싸는 힘이 있다. 나는 프로젝트가 끝날 때면 항상 직원들보다 먼저 일어나 이 말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의 표정은 언제나 달라졌다. 사람은 인정과 감사 속에서 성장한다. 이 문장만 꾸준히 사용해도 조직의 공기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말투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이 5문장은 말의 조합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철학이다. 말투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상대에게 전하는 마음의 방향이다.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관계, 명성, 리더십을 결정한다. 이 말투들을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라.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고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조직의 속도까지 달라질 것이다. 말투는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차이가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공손함에도 2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공손함이고 다른 하나는 계산에서 나오는 가짜 공손함이다. 나는 후자를 말의 장사꾼이라 불렀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하지만 속으로는 오로지 이익만 계산하는 사람들이다. 첫 번째 특징은 지위에 따라 말투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윗사람에게는 과하게 공손하지만 아랫사람에게는 반말과 명령조를 쓴다. 회의실에서는 회장님 존경합니다라며 고개를 깊이 숙이다가 복도에 나가면 직원에게 야, 그거 빨리 해 라고 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고 그들은 하나같이 조직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다. 그들의 공손함은 존중이 아니라 거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 차이다. 남 앞에서는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본심이 드러난다. 나는 회의가 끝난 뒤 문이 닫히자마자 표정과 말투가 바뀌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말은 숨길 수 있어도 태도는 감춰지지 않는다. 세 번째 특징은 말에 온기가 없다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음성에는 따뜻함이 없고 눈빛은 차갑다. 말은 예의인데 마음은 계산이다. 듣는 사람은 금세 느낀다. 이 사람 진심이 없구나. 진심 없는 말투는 아무리 다듬어도 오래가지 못한다. 네 번째 특징은 모든 관계를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이 사람에게 잘하면 뭐가 돌아올까? 이 관계는 내게 도움될까? 그들은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기회로 본다. 그래서 이익이 끊기면 태도도 바뀌고 존댓말도 흔적 없이 사라진다. 이런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짜 공손함은 무엇인가? 진짜 공손함은 계산이 아니라 시선이다. 상대를 직급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는 눈이다. 이익이 없어도 같은 말투를 쓰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말에는 자연스러운 온기가 있다. 나는 평생 수많은 리더를 보며 깨달았다.
겉으로만 공손한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고, 진심으로 공손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신뢰를 얻는다. 말투는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당신은 지금 어떤가? 상대가 누구일 때 말투가 달라지는가? 공손함 속에 계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말투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고, 그 태도가 곧 당신의 신뢰가 된다. 진심 없는 말은 오래가지 않지만 진심 있는 말은 평생 남는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그 말의 무게로 평가받는다. 현장에서 오랜 세월을 버티며 내가 가장 깊이 배운 것은 진짜 리더는 강할 때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 힘이 약할 때 겸손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권력을 갖고 자리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고개를 숙일 때도 여전히 말을 낮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리더였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사람은 결국 태도로 드러난다. 나는 이 문장을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증명하는 장면을 보았다. 성과를 내는 사람보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더 오래 버티고, 위기를 이기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지 않은 리더였다. 내가 지켜본 훌륭한 리더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팀을 먼저 세웠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앞에 두고 성과가 나오면 공을 직원들에게 돌렸다. 그들의 말투는 언제나 같았다. 상대를 편히 대하려 하고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담겨 있었다. 나는 이런 리더 밑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결책을 찾고 업무가 많아도 서로 도우며 나아갔다. 신뢰가 있는 조직은 빠르고 단단했다. 반대로 명령과 억압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단기 성과는 있을지라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렇다면 진짜 겸손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겸손함은 단순한 말의 낮춤이 아니다. 겸손함은 상대의 노고를 인정하는 시선이고, 스스로를 과하게 높이지 않는 태도이며, 언제나 덕분입니다를 말할 수 있는 마음이다. 나는 후배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리더가 말투를 낮추면 사람들은 스스로 높여준다. 이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증명된 사실이다. 어떤 프로젝트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기한은 촉박했고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한 리더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 힘들겠지만 다시 차근차근 해봅시다. 그 말 한마디에 직원들은 마음을 다잡았고 하루 만에 해결책을 찾아냈다. 말투 하나가 위기의 흐름을 바꿨던 순간이었다. 반대로 도대체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리더는 사람들의 길을 꺾고 책임을 밀어내고 결국 혼자만 남게 된다. 말투는 공간의 온도를 바꾼다. 그리고 그 온도가 결과를 바꾼다. 나는 살아오며 확실히 깨달았다. 강한 리더는 상대를 압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그 시작은 언제나 말투에서 나온다. 리더십은 거창한 교육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나는 실천 가능한 7가지를 제안하곤 했다. 아침에 먼저 인사하기 하루 한 번 덕분입니다. 말하기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이유를 먼저 묻기 성과는 직원에게 돌리기 실수는 함께 책임지기 낮은 목소리로 지시하기 누구 앞에서나 같은 말투로 말하기. 이 7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조직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리더십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뿐이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힘이 있을 때 겸손하고 바쁠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말투를 잃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리더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스스로 다가간다.
신뢰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투로 쌓이는 것이다.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 말투에서 드러난다. 직함도 명함도 돈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가 어떤 말투로 자신을 대했는가였다. 나는 현장에서 수십 년을 지내며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보았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은 언제나 말투를 잃지 않은 사람이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화가 나 큰 소리를 낸 적도 있었고 현장 문제로 날카롭게 쏘아붙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 잊지 않으려 했던 것은 단 하나였다. 상대에 대한 경의였다. 그 마음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존댓말이라는 것이 단지 습니다로 끝나는 기술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진짜 존댓말은 말끝이 아니라 시선이다. 상대를 사람으로 보는 태도에서 나온다. 마음이 있으면 반말을 해도 따뜻함이 느껴지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공손해 보여도 그 빈틈은 금세 들통난다. 요즘 세상을 보면 관계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 문자 몇 줄, 메신저 한 줄로 끝나는 대화, 얼굴을 마주보는 일은 줄어들고 진심을 확인할 기회도 사라졌다. 그러니 사람의 진심을 구분하는 눈이 더 필요해진 시대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늘 말한다. 좋은 말을 하려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라. 말은 꾸밀 수 있지만 진심은 꾸밀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정확하다. 누가 계산으로 말하는지, 누가 마음으로 말하는지 다 느낀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했고 말이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단 한마디 덕분에 버틴 사람도 있었고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도 있었다. 말은 작아 보이지만 사람의 하루와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진짜 공손함은 남 앞에서의 연기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의 태도다. 약한 사람에게도 같은 말투를 쓰고 이익이 없어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기도하듯 기억할 한 문장이 있다. 태도는 결국 운명이 된다. 말투는 태도의 시작이며 태도는 관계를 만들고 관계는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몇 번의 진심 어린 감사합니다를 했는가?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고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다. 당신이 오늘 어떤 말투를 선택하느냐가 5년 뒤, 10년 뒤 당신의 자리를 결정한다. 그리고 기억하라. 진짜 공손함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철학이다. 그 철학을 잃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존중받고 오래 기억된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내일 아침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말해보라. 오늘도 고생 많습니다.